안녕하세요. AB영어 대표 강사 이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문장의 질적인 확장에 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질적인 확장은요, 문장 속에 있는 명사의 살을 붙여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문장을 확장시키는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문장이 있네요. 나는 자전거를 탔다고 하는데 그 문장 속에 있는 요 자전거라는 명사를 끄집어 와서 확장을 시켜볼까 합니다. 자, 자전거 단어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확장을 시키는 거죠. 자, 그가 지난주에 산 빨간 자전거. 요건 한국어인데요. 이 한국어 어순을 조금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되겠죠. 어떠어떠한 어떤 무엇이라고요. 느낌 오시죠? 자, 이 무엇이 명사죠. 그리고 주인공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어떠어떠한은 뭐죠? 그렇죠. 뒤에 있는 무엇을 꾸며주는 배경적인 놈이 될 겁니다. 그래서 B라고 할게요. 자, 어떤 역시도 뒤에 있는 무엇, 명사를 꾸며주는 배경적인 놈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냥 무엇만 언급할 게 아니라 어떠어떠한 어떤이라는 내용을 더해줘서 명사를 확장시켜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명사를 확장시켜주는 놈들에도 길이가 있습니다. 어떠어떠한처럼 길게 또는 어떤처럼 짧게 꾸며줄 수 있다는 거죠. 한국어는 이 둘 모두 다 앞에 오지만 영어는요, 길게 꾸며주는 친구는 뒤로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어떤 무엇, 어떠어떠한 요게 영어의 어순인 거죠. 영어의 명사가 확장되는 그 고유의 방법인 겁니다. 어떤 무엇, 어떠어떠한. 자, 그럼 볼게요. 빨간 자전거. 그가 지난주에 산. 요게 영어의 명사가 확장되는 방법이라는 거죠. A red bike that he bought last week.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은 원래는 이렇게 간단했던 명사였지만 이렇게 확장을 시켜줬고요. 이렇게 확장시켜준 명사를 문장 속에 집어 넣어주니 이렇게 문장 자체가 확장이 되는 거죠. 즉, 이렇게 간단했던 문장이 명사의 확장을 통해서 이렇게 확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러한 방법을 질적인 확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함께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양적인 확장을 먼저 살펴볼게요. 양적인 확장은 문장에 살을 붙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건 A가 있다면 여기에 배경적인 내용들을 더하면서 문장을 확장시켜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의 크기에 따라서 작은, 중간, 큰 동작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게 동일합니다. 뭐가 이렇게 명사가 있어요. 이러한 명사에 부가적인 내용들을 더해서 확장을 시켜주는데 그 크기에 따라서 작은, 중간, 큰 동작 이렇게 동일하게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작은 배경은 단어 하나였죠. 작은 수식 역시도 단어 하나입니다. 중간 배경은 전치사와 함께 온 구였죠. 여기도 동일합니다. 전치사와 함께 구가 오면서 요 명사를 꾸며줄 수 있다는 거죠. 큰 배경은요, 접속사와 함께 문장이 왔습니다. 여기도 동일해요. 접속사와 함께 문장으로서 이 앞에 있는 바이크를 꾸며줄 수 있다는 거죠.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동작만으로도 배경을 달아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동일합니다. 동작만으로도 명사를 꾸며줄 수가 있죠. 어때요? 소름 돋죠? 동일해요. 자, 그리고 이렇게 확장된 명사들이 문장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죠? 그렇죠. 문장 자체를 확장시켜주고 있죠. 여기까지가 질적인 확장인데 질적인 확장만 하고 끝날까요? 아니요. 양적인 확장을 더해줄 수가 있겠죠. 즉, 이 뒤에 배경적인 내용들을 더하면서 문장을 무한대로 확장시켜 줄 수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문장이 확장되는 게 조금씩 보이실까요? 자, 양적, 질적 확장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여기 이렇게 기본적인 문장이 있습니다. 이런 문장에 추가적인 내용, 배경들이 붙으면서 문장이 확장이 되는군요. 양적 확장입니다. 자, 그렇게 확장된 문장이 이렇게 내려왔고요. 자, 근데 그러한 문장 속에 무엇이 있죠? 명사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 이 명사들을 어떻게 확장시켜 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냥 lady 이 명사 단어가 아니라 어떤 lady 어떠어떠한 이런 식으로 확장시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안 하다 보면은 그냥 북이 아니라 어떤 북 어떠어떠한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은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시 다 문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장은 이렇게까지 확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긴 문장을 만나면 숨이 턱 막히죠? 하지만 이렇게 길고 복잡한 문장도 결국은 이렇게 기본적인 문장에서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기본적인 문장에서 영어 고유의 어순을 따라서 하나하나 확장을 하다 보니 이렇게 길고 그리고 자세한 내용을 담은 그러한 문장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영어가 어떻게 확장되는지, 즉 영어 고유의 어순을 알고 나면요, 이렇게 긴 문장도 결국은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 자연스럽고 그리고 순서대로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함께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질적인 확장, 즉 명사의 살붙이기에 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명사의 확장이에요. 자, 우선은 어순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한국어랑 영어요. 한국어는 그가 지난주에 출간한 새로운 책 이렇게 하죠. 간단히 말하자면 어떠어떠한 어떤 무엇이요. 여기서 주인공은 이 무엇 명사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어떠어떠한 어떠는 다 이 A를 꾸며주는 B에 해당하죠. 하지만 어떠어떠한이 좀 더 길게 그리고 뒤에 있는 어떠는 조금 짧게 꾸며주죠. 영어는요 이렇게 길게 꾸며주는 어떠어떠한이 뒤로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어떤 무엇 어떠어떠한 요게 영어의 어순이라고 했어요. 즉 명사가 확장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책 어떤 그가 지난주에 출간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 A 명사 무엇이 가운데 자리 잡아주고 있고요. 앞에서는 여러분 반짝 짧게 꾸며주는 반면에 뒤에서 길게 꾸며주는 겁니다. 앞에서 반짝, 뒤에서 길게요. 자, 그러면은 앞에서 반짝, 즉 어떤 무엇에 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무엇은요, 한국어나 영어나 어순이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한국어는 빨간 사과, 영어는 레드 애플. 그래서 친숙한 거예요. 그래서 쉬운 거예요. 서로 어순이 같으니까 이 형용사와 명사의 쓰임만큼은 너무너무나도 쉽죠. 자, 이 어떤 무엇 좀 더 살펴볼게요. 자, 어떤은요, 누구냐? 형용사죠. 이 형용사가 이 무엇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자, 이렇게 앞에서 반짝은 앞에 형용사를 두어서 만들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끝난 줄 알았더니 한 번 더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어떻게요? 매우 어떤 그리고 어떤 무엇 이렇게요. 즉 이 매우는요 누구냐? 부사인 거죠. 자, 부사가 형용사의 어떠함을 꾸며줄 수가 있고 그 어떤이 명사를 꾸며주는 이러한 방법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매우가 무엇을 직접적으로 꾸며주는 건 아니에요. 이 매우는 어떤만 꾸며주는 거고 그 어떤이 무엇을 즉 부사가 형용사를 꾸며주고 그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겁니다. 부사가 명사를 바로 꾸며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끝난 줄 알았더니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매우 그리고 매우 어떤 무엇 요렇게요. 자, 즉 부사는요 형용사를 꾸며줄 수도 있지만 부사가 부사 자체를 또 꾸며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정리를 하자면 앞에서 반짝, 즉 명사 앞에서 이렇게 꾸며줄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어떤 무언처럼 형용사만 와도 되고요. 또는 매우 어떤처럼 부사와 형용사가 함께 올 수도 있고 매우 매우 어떤처럼 부사 형용사도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구를 꾸며줍니까? 명사를 꾸며주죠. 그리고 이 명사의 앞에서 반짝 이렇게 짧게 꾸며주는 거고요. 자, 그럼 형용사에 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요 한정적 용법이 다예요. 자, 근데 또 다른 용법이 있는데 요것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잠깐 옆으로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정적 용법은요 어떤 무엇이에요? 즉 beautiful book인데 이 beautiful이라는 형용사는 뒤에 있는 명사만 한정적으로 수식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형용사의 쓰임을 한정적 용법이라고 씁니다. 어떤에 해당하는 친구죠. 자, 반면에 서술적 용법이 있습니다. 서술적 용법은 여기 있는 이 주어를 형용사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책은 아름답다라고요. 자, 이렇게 설명, 즉 서술함 이게 서술적 용법이고요. 여기서의 beautiful은 형용사는 주격 보어에 해당을 하죠. 자, 주격 보어만 있을까요? 목적격 보어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는 원해요. 그것이 더 beautiful 하기를. 자, 그럼 이 beautiful은 이 그것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죠. 즉 역시나 서술을 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목적격 보어 역시도 서술적 용법에 해당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서술적 용법은요. 주어나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 즉 서술해 주는 걸 보고 서술적 용법, 한정적 용법은 명사 앞에서 쓰이면서 그 명사만을 꾸며 주는 걸 보고 한정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다양한 형용사 중 이러한 형용사들은 오직 수식 즉 한정만 해주고요. 또 이러한 형용사는 오직 서술 즉 설명만 해주는 그러한 형용사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a live show 즉 이 live는 이렇게 한정적으로 명사를 꾸며주면서 쓰일 수는 있지만 이렇게 주격 보어로 이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데는 쓰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live 대신 누가 쓰이냐?
alive가 쓰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형용사는요, 요렇게 명사 앞에서 쓰이지는 않고요. 대신 어디? 요렇게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주격 보어로만 쓰인다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형용사들은요, 요렇게 보어 역할로만 쓰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런 형용사들은 어떻게? 요렇게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데만 쓰인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살짝 빠져서 한정적 용법과 서술적 용법을 비교를 해봤고요.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한정적 용법, 즉 명사 앞에서 꾸며주는 형용사 어떤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게요. 여러분, 일반적인 어수는 어떤 무엇이 맞아요. 일반적인 모든 명사는 이렇게 형용사가 앞에 와서 꾸며주는데 조금은 예외가 있습니다. 조금은 특별한 무엇, 특별한 명사인데 뭐뭐 thing, 뭐뭐 one, 뭐뭐 body, 뭐뭐 where로 끝나는 그런 명사들이에요. 예를 들자면 something이 될 테고요. 또 다른 thing도 있어요. nothing, anything처럼요. 또는 somebody처럼 이런 body로 끝나는 거예요. 또 nobody 또는 anybody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죠. 자, 여튼 이렇게 끝나는 명사들은요, 형용사가 앞에 오지 않고 뒤에 옵니다. 자, 다시 말해서 beautiful something이 아니라 something beautiful 이러한 어순을 가진다는 거죠. 자, 밑에도 다 동일합니다. 자, 예문을 한번 볼게요. interesting book 재밌는 책이라고 하는군요. 어떤 무엇이죠? The funny story. 재밌는 이야기. 어때요? 쉽죠, 여러분? 자, 근데 뭐뭐 thing, 뭐뭐 one 또는 뭐뭐 body로 끝나는 거는 special 이런 형용사가 뒤에 온다는 거죠. Nothing special, someone really funny. 이런 식으로요. 자, 이번은 부사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사, 그러니까 형용사가 어떤 무엇 이렇게 꾸며졌죠. 근데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해서 요렇게 매우 어떤 무엇. 근데 이 매우 부사는 누구를? 형용사를 꾸며준다고 했습니다.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하면요. 매우 매우 어떤 무엇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거죠. 어떠는 무엇을 매우는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도 꾸며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부사의 종류에 관해서 또 살짝 빠져서 조금 더 살펴보자면은 첫째로 어떤 무엇 즉 형용사를 이렇게 꾸며주기도 해요. 근데 매우 매우처럼 이렇게 부사를 꾸며줄 때도 있고요. 자, 근데 그 외에 동사를 꾸며줄 때도 있는 거죠. 어떻게? carefully하게 lead 이 동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읽다. 그 외에도 문장을 꾸며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놀랍게도 어떻게 이것은 책이었다라고 이 문장 자체를 이 부사가 꾸며주는 거죠. 자, 살짝 이러한 용법들 빠졌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요 두 개죠. 형용사, 즉 매우 어떤 이렇게 꾸며주거나 또는 매우 매우처럼 부사를 꾸며주는 방법. 자, 부사는요 이렇게 형용사 앞에 오면서 그 형용사의 어떠함, 형용함 정도를 꾸며주고 있는데 그 꾸밈에도 정도가 있습니다. 더와 덜이죠. 즉 어떠함, 형용함인데 더 어떠한지 또는 덜 어떠한지라고 이렇게 부사는 더한지 덜한지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더 어떠함의 이 더는요 여기 이러한 부사들이 있고요. 덜은 이러한 부사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봐 주세요. 자, 예문을 한번 볼게요. 그 중에서도 요 예문을 한번 볼 건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알려줄 거래요. 무엇을 알려줄 거냐? 매우 특별한 얘 형용사죠. 근데 그 앞에 더가 붙으면서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놀랍게도 쉬운 레시피라고 하는군요. 자, 놀랍게도 매우 어떤 쉬운 이렇게 꾸며주고 있고 그 쉬운이 명사 무엇을 꾸며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통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매우 특별하고 매우 쉬운 레시피를 알려준다고 하는군요. 자, 근데 거기서 very라는 부사는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고요. 또 surprisingly라는 부사 역시도 is라는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죠. 자, 그리고요 부사를 만들어주는 방법은 형용사 뒤에다가 ly를 붙이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 quick이라는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였더니 quickly 빠르게 라는 부사로 변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앞에서 반짝, 즉 명사를 앞에서 반짝반짝 또는 짧게 꾸며주는 어떤 또는 매우 어떤 이러한 부사와 형용사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영상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나머지 뒤에서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AB 영어 대표 강사 이찬이었습니다.